지렁이의 아들 견황. 옛날에 전라도 광주 북촌에 부모님과 딸이 살고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 딸이었죠. 그래서 그 딸을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았죠. 점점 자라서 어느덧 16살이 되었어요. 어찌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딸의 얼굴을 보고 반하지 않는 청각이 없었어요. 게다가 마음씨도 참으로 고왔죠. 아들 가진 집에선 모든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의 말수가 적어지고 계속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왠지 근심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이런 딸이 걱정이 되어서 하루는 딸을 불러놓고 말을 했죠. 요새 무슨 고민이 있느냐? 너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걱정을 끼쳐드려서요. 아니다. 나는 그저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았지. 정말 아무 일 없느냐?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전 어쩌면 좋아요. 실은 밤마다 제 방에 찾아오는 총각이 있어요. 자줏빛 옷을 입었는데 저는 그 총각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잠만 자고 가요.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고 까무러치듯이 놀랐어요. 시집도 가지 않은 딸인데 그 딸의 방에 밤마다 찾아오는 총각이 있다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딸에게 말을 했어요. 그 총각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 얘야, 오늘 밤에 그 총각이 너 방에 오며 긴 실을 바늘에 깨어서 그의 옷에 바늘을 꽂아두어라.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다. 그날 밤 딸의 방에 자줏빛 옷을 입은 총각이 찾아왔어요. 총각은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죠. 딸은 총각이 잠이 들자 그의 옷에 바늘을 꽂아두었죠. 총각은 새벽이 되어서 방에 나갈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딸의 방을 찾아왔어요. 실이 풀려나갔군. 이 실을 따라가 봐야겠다. 아버지는 딸의 방에서 풀려나간 실을 따라갔어요. 실은 마당을 가로질러서 북쪽 담장 밑 땅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땅을 파야겠군. 아버지는 호미를 가져와서 땅을 팠어요. 그리고 실끝이 어디 있는지 흙을 파내어 찾아보았죠. 순간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찔렸어요. 땅 속에는 지렁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실을 깬 바늘이 지렁이 허리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밤마다 딸아이 방에 찾아온 총각이 이게 바로 지렁이였단 말인가? 지렁이가 사람으로 변해 찾아왔더니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이런 일이 있은데 딸은 배가 부르더니
아기를 낳았어요. 그것도 건강한 사냐였죠. 달은 혼자서 사냐이를 길렀죠.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나무 그늘에 두고 밭일을 하기도 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무 그늘에서 잠든 아기가 배가 고파 잠이 깼어요. 하지만 딸은 밭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기가 배고파 울어도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는 아기 옆에 엎드리더니 아기에게 자기 젖을 먹이는 거예요. 농부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소리쳤죠. 아이고, 저기 좀 봐요. 호랑이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이네요. 호랑이가 와서 돌보는 걸 보면 아이고, 저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닌가 봐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아기가 뒷날 크게 될 인물이라고 수군거렸죠. 아이가 씩씩하게 자라서 15살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내 이름은 견원이다. 아이는 스스로 이름을 짓고 무술을 배우는데 온 힘을 쏟았죠. 그리하여 나중에는 장수가 되었죠. 신라 말기에 군인이었던 견훤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세력을 키울 때였어요. 병사들이여, 전주를 공격하자! 견훤은 군대를 이끌고 행군을 하며 한 마을에 진을 쳤어요. 그곳에서는 완상성이 상당히 멀었죠. 완상성이 전주예요. 따라서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첫 닭이 울 때 진격을 한다 해도 완상성에 닿으며 날이 훤히 밝아버리기 때문이죠. 견훤은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더 이상 공격을 미룰 수가 없다. 우리는 기필코 완상성을 점령해야 한다. 첫 닭이 오면 서둘러 공격합시다. 그럼 날이 새기 전에 완산성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미리 공격할 채비를 하고 첫 닭이 울면 곧바로 출발하자. 이튿날 새벽 첫 닭이 울었어요. 그러자 미리 대기했던 병사들은 완상성으로 물밀듯이 쳐들어갔죠. 공격하라! 공격하라! 견훤은 맨 앞에 서서 병사들을 지휘했죠. 병사들은 기습 공격을 퍼부어 완상성을 함락시켰죠. 견훤과 부하 장수들은 승리감에 지혜 있으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구나. 완상성에 닿아서 전투까지 끝냈는데 어째서 날이 밝지 않는 거냐?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분명히 첫 닭이 울었을 때 출발했는데요. 의문은 나중에야 풀렸어요. 알고 보니 견훤의 공격 시기를 앞당기게 하려고 용이 닭으로 변하여 일찌감치 울었던 거예요. 그때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전라도 지역에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대요.